상품 계정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상품 사고 파는 것, 매입 매출라는 3분법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거 하는 이유는 상품을 사고 팔아서 얼마 이익 났냐, 상품 팔아서 얼마 벌었냐, 이거 알고 싶은 거잖아요. 화면으로 보면 이런 거 아니야? 상품 팔아서 얼마 이익 났느냐? 사실 이거 계산하는 게 회계에서 지금 상품 계정을 하는 이유니까 그걸 상품 매출이익 또는 앞으로는 매출 총이익이란 말을 많이 써요. 상품 팔아서 얼마 이익 나느냐를 상품 매출 이익 또는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상품 팔아서 도대체 얼마를 벌었냐,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기억하나요? 우리가 지금 재고자산을 하고 있고 재고자산 중에 상품 계정 한 개 배우고 있다는 거. 그 상품 계정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분기법, 총기법, 이분법, 삼분법이 있었는데 이제 다 치워버리고 우리는 상품 계정을 3분법으로 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부터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죠? 상품 계정을 나누어서 2월 상품, 매입, 매출, 자산, 비용, 수익 요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 거였죠. 그래서 상품 샀을 때는 매입, 상품 팔아서는 매출, 그 다음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2월 상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미 힌트를 써놓긴 했지만 자, 그리고 바로 전 시간에 했었던 두 번째 상품 시간에서는 이렇게 했네요. 상품을 샀을 때는 총 매입액이라고 하고 사왔는데 환출되거나 애누리되거나 할인된 걸 빼면 진짜 사온 걸 순 매입액이라고 했어요. 기억하나요? 그때 우리 예시 문제는 이렇게 했을 거야. 총 매입액은 14,000원이었는데 환출된 거 2,000원, 그 다음에 애누리된 거 1,000원, 할인된 거 1,000원 해가지고 총 4,000원을 빼면 순 매입, 진짜 사온 것은 10,000원이었다 이런 거 했었어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해서는 물건 판 걸 매출이라고 하는데 총 매출액은 그때 19,000원이라고 우리가 예시문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팔은 것 중에 반품돼서 들어온 거 2,000원, 애누리된 거 1,000원, 할인된 거 1,000원 해서 총 4,000원을 뺐죠? 그래서 진짜 순 매출액은 15,000원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던 거죠. 총 매입액 14,000원에서 진짜 사온 순 매입액은 10,000원. 그 다음에 총 매출액 19,000원치 팔았지만 애누리되고 할인된 거 4,000원 빼고 나면 진짜 사온 순 매출액 15,000원. 이렇게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질문을 던졌잖아. 그러면 사온 10,000원에서 판 15,000원을 빼면 이익이 5,000원 나오는 것인가? 그게 맞는 것인가? 쌤이 이렇게 했죠. 순 매출액에서 총에서 애누리 같은 거 빼서 순 매출액에서 순 매입액, 그러니까 총 매입액에서 환출, 애누리, 할인 뺀 순 매입액을 빼면 상품 매출 이익이 나오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을 쌤이 이야기했는데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했어요. 쌤하고 수업했었던 사람들은 했었던 1, 2, 3, 4반은 쌤이 이 예시를 했기 때문에 지겹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극단적으로 순 매출액에서 순 매입액을 빼면 이익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진아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 회사가 기름을 사오는 회사인데 저기 이란에서 이란 후라이가 있는 이란에서 1,000만 원치 기름을 사왔어요. 1,000만 원치 기름을 사왔어요. 머릿속으로 외우세요. 1,000만 원치를 사왔어. 반품되고 애누리 되는 거 다 빼고 순 매입액 1,000만 원치 사왔어요. 그런데 이 중에 100만 원치를 팔았어요. 근데 이걸 얼마 받고 팔았냐? 100만 원치를 150만 원 받고 판 거죠. 반품되고 이런 거 없어요. 150만 원 받고 팔았어요. 자, 우리 회사는 얼마 남겨 먹었을까요? 기억 안 되니? 1,000만 원치를 사왔는데 그 중에 100만 원치를 150만 원에 팔았어요. 얼마 남겨 먹었어요? 50만 원이라고요? 어허, 맞아요. 50만 원 남겼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맞다고 했던 시계에 집어넣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나 얼마치 사왔다 그랬어요 아까? 애누리 되고 반품된 거 없이 총 사온 게 그 중에 순 사온 게 1,000만 원이라고 그랬죠? 1,000만 원. 이걸로 써야 될까? 1,000만 원. 순 매입액 1,000만 원 맞죠? 근데 나 얼마에 팔았다고 했어요? 100만 원치를 150만 원에 팔았으니까 반품되고 애누리 없으니까 순 매출액은 150만 원이에요. 순 매출액 얼마? 150만 원. 순 매출액 150만 원이고 순 매입액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얼마 이익 났다고? 50만 원 이익 났다고? 아니잖아요. 15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 850만 원인데? 뭐가 잘못된 거야? 이 식이 잘못된 거야? 아니면 우리가 계산했던 게 잘못된 건가요? 자, 다시 해볼게. 1000만 원치를 사와서 100만 원치를 팔았는데 150만 원 받았어. 50만 원 이익 난 거. 맞네. 50만 원 이익 난 게 맞아요. 이 식이 틀린 거죠. 이 식기가 틀린 거죠. 왜 이 식이 틀렸을까? 뭘 잘못한 걸까? 150만 원에서 순매출액 150만 원 맞잖아. 판 거. 사온 거 1000만 원 맞잖아. 근데 왜 50만 원이 안 나오는 걸까? 뭐가 틀린 거야? 이 식기가 틀렸죠. 이 식기가. 그거 봐. X 해놨잖아. 1000만 원 틀렸죠. 왜? 150만 원에 팔았는데 매출 이익 난 걸 생각하려 그러면 1000만 원 매입을 빼는 게 아니라 100만 원치를 팔았는데 150만 원 팔았잖아. 그러니까 100만 원치 팔린 거가 150만 원인데 팔린 거의 원가는 100만 원이잖아. 1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야 50만 원 이익 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액을 뺄 게 아니라 팔린 거, 매출된 거의 원가를 빼야 되겠지. 매출된 거의 원가. 이걸 뭐라 부르냐? 순매출액에서 매출된 거의 원가를 빼야 되는데 매출된 거의 원가를 매출원가라 불러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판금액에서 사온 금액을 빼는 게 아니라 팔린 거의 원가를 빼야 되겠지. 이 팔린 거의 원가 순매입액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고? 매출된 거의 원가인 매출원가라고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번 포인트에 저기 있는 재고자산 중에 매출원가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고, 이제 다음에 있는 감가상각이 두 번째. 그렇게 두 가지가 이번 시험의 핵심이겠죠. 매출원가를 빼야 이익이 나오는 거죠. 150만 원에서 팔린 거의 원가인 100만 원을 빼야 50만 원 이익 맞잖아요. 이렇게 맞는 답이 나오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은 100만 원치 팔았다는 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자, 봐. 1000만 원치를 사왔는데 100만 원치를 팔았더니 150만 원 받았어. 그래서 50만 원 이익 난 거야. 100만 원치 판 걸 어떻게 하느냐? 회사에서는 사오는 거 막 집어넣고요. 돈 주고 사왔으니까 얼마치 사온지 알아요. 그리고 팔 때는 막 팔아요. 근데 150만 원에 판 거야. 그것도 알아. 그러니까 이익을 알 수 있는 건데 막 팔았는데 얼마치 파는지 어떻게 아느냐? 창고 안에 들어가는 거죠. 드럼통 안에. 그러면 1000만 원치 사왔는데 900만 원치가 남아있는 거야. 그걸 보고 100만 원치 판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자자, 어떻게 해? 1000만 원치 사왔는데 남아있는 거를 보고 그거 빼면 얼마치 팔는지 알 수 있지. 여기 봐. 여기 봐. 순매입액. 이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100만 원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순매입액 1천만 원에서 못 팔고 남은 900만 원이 있는 걸 알아야 100만 원치 팔렸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렇지? 그러면 사온 거 말고 창고 안에 못 팔고 남아있던 거 900만 원. 이걸 뭐라 부르느냐? 이번에 사온 거 아니고 판 거 아니고 남아있는 거, 못 팔고 남아있는 거, 이걸 이렇게 불러요. 기말, 회계 기말에 상품이 못 팔고 남아있는 거,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고 불러요. 3분법에서 이거 기억나니? 물건 사오고 판 것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있다가 넘어온 거, 이번에 못 팔고 남은 거, 그걸 2월 상품이라고 했던 거. 기초 상품 재고액, 기말 상품 재고액. 지금 이거 이야기했죠. 못 팔고 남은 재고액이 바로 2월 상품이 되는 거죠. 기초 상품 재고액도 그럼? 자, 이거 보자. 자꾸 헷갈려지니까 다시 정리해 줄게. 150만 원을 받고 팔았는데 원가는 100만 원이었어. 그래야 50만 이익 나오는 거지. 이 100만 원치 팔렸다는 매출원가를 어떻게 계산했느냐? 내가 사온 1000만 원에서 못 팔고 남은 기말 상품 재고액, 2월 상품 기말 상품 재고액을 900을 빼니까 100만 원치 한 게 나온 거지. 그걸 150만 원에 팔았으니 50만 이익 나온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지? 근데 2월 상품이 두 가지잖아. 처음에 창고 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사온 거에다가 남은 걸 빼고 났더니 얼마 팔린 걸 알 수 있는데, 이 드럼통에 원래부터 얼마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죠. 지금 말이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해봐. 처음에 200만 원치 있다고 치자. 쳐보자. 그거 기초 상품 재고에 200만 원이 있었다고 치자. 근데 이번에 1000만 원치 사왔어요. 그러면 총 얼마치가 있나요? 어려워? 200만 원치가 있는데 1000만 원치를 사왔대. 그럼 1200만 원치가 있잖아. 그리고 막 팔고 나서 남아있는 거 봤더니 900만 원치였대. 그럼 나 얼마치 판 걸까? 맞아, 300만 원 판 거지. 근데 얼마에 팔았어? 150만 원에 팔았지. 어머, 그럼 50만 원 이익 날 게 아니라 마이너스 150이 나야 되겠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정말로 우리가 얼마치 파는지 알라 그러면
못 팔고 남은 것뿐만 아니라 원래 얼마치가 있었는지도 알아야 되겠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렇게 불러요. 처음부터 창고에 있었던 기초 상품 재고액. 오케이? 원래 있었던 거에다가 이번에 사온 걸 더해. 그러면 총 이만큼 있어. 그리고 못 팔고 남은 걸 빼. 그러면 진짜 팔린 거인 매출원가가 나와. 그걸 얼마에 팔았냐 해야 이익이 나오는 거지. 오케이? 어머, 시기 어렵다고? 그러면 또 친절 병찬쌤께서 그림을 그려주죠.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는 상품 계정이라는 자산 계정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상품 계정은 여기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잖아, 그지? 자, 상품 계정을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있었던 거니까 자산의 잔액이니까 여기에 있을 거야. 이걸 뭐라 부른다고? 기초 상품 재고액이라 불러. 쌤이 예를 들어서 금액도 넣어줄게 쉽게. 1,000원치가 있었어. 뭐 맞잖아요.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고요. 네, 기초 상품 재고액 1,000원치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물건 사오면 자산이 늘어나겠지. 사왔어. 애누리 되고 이런 거 다 빼. 총 매입액에서 애누리 된 거 다 빼고 순매입액. 순매입액이 10,000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나 창고 안에 얼마 있을까요? 원래 1,000원치가 있었는데 이번에 순매입액 10,000원치가 들어왔으니까 11,000원치가 창고 안에 있겠죠. 이 11,000원치를 이제 팝시다.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거. 못 팔고 남은 거부터 보면 못 팔고 남은 걸 뭐라고 한다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 불러. 그러면 요만큼이 판매되겠지. 못 팔고 남은 거 얼마로 치냐면 쌤이 예를 들어 볼게. 2,000원으로 칠게요. 그러면 얼마치가 팔린 게 될까? 처음에 1,000원치 있었는데 10,000원치 샀어. 그럼 11,000원치가 있잖아. 못 팔고 남은 게 2,000원이야. 그럼 팔린 거는 9,000원이라고 알 수 있겠지. 그렇지 않니? 이 9,000원을 뭐라고 하냐면 팔린 거의 원가니까 매출 원가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되니? 원래 있었던 거에다 이번에 사온 거 더하면 이만큼 11,000원 있었어.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해도 돼. 못 팔고 남은 게 2,000원이면 팔린 게 9,000원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원래 있는 게 1,000원이었는데 이번에 10,000원치 사왔어. 11,000원치가 있어. 9,000원치 팔았대. 그럼 남아있는 게 2,000원치. 그치? 유치원생도 할 수 있지. 원래 있었던 거에다 이번에 사온 걸 더해. 그리고 이만큼 팔렸대. 그러면 이만큼 못 판 거. 또 이만큼 남아있대. 그럼 이만큼 팔린 거. 계산할 수 있겠죠? 이 식을 요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보세요. 기초상품 재고액, 순매입액에다가 기초상품 재고액과 순매입액을 더하면 이만큼 있는 거야. 이만큼. 그치? 이걸 뭐라 부르냐 하면 얘하고 합친 걸 이런 용어로도 불러요. 판매 가능액이라고 그냥 합쳐서 불러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기초상품 재고액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이번에 순매입액 이만큼 사왔어요. 그러면 총 이만큼이 판매가 가능한 거잖아. 판매 가능액. 그 판매 가능액 중에 팔린 거는 매출원가, 안 팔린 거는 기말상품 재고액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겠네.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순매입액을 더해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판매 가능액. 이 판매 가능액에서 못 팔고 남은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요.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 그러면 진짜 팔린 매출원가가 계산될 거예요. 이 매출원가를 얼마에 팔았냐? 순매출액을 하면 드디어 상품 매출 이익이 나오겠죠. 숫자를 한번 넣어줄게요. 우리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로 기초 상품 재고액이 1,000원이 있었고 못 팔고 남은 기말상품 재고액은 2,000원이에요. 총 매입액은 14,000원인데 애누리 되고 환출되고 할인된 거 4,000원 다 빼고 나면 순매입액은 10,000원이래요. 그 다음 총 매출액은 19,000원인데 환출 환입되고 애누리 되고 할인되고 빼고 나면 순매출액은 15,000원이에요. 자, 이 회사는 상품을 팔아서 얼마를 벌었을까요? 계산해 볼게요.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될 겁니다. 처음부터 했던 기초 상품 재고액 얼마라고요? 1,000원이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총 매입액이 얼마였다고요? 부대비용까지 합쳐서 총 매입액이 14,000원이었어요. 근데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같은 거가 얼마 있었어요? 4,000원 있었어요. 그걸 빼고 나면 순매입액은 얼마죠? 순매입액은 10,000원이에요. 그리고 못 팔고 나면 마지막에 기말상품 재고액은 2,000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순매입액 또한 판매 가능액이 11,000원이 되겠네. 그 중에 못 팔고 남은 게 기말 상품 재고액이 2,000원이래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죠? 900원이 되겠죠. 900원 맞나? 9,000원인가? 9,000원이 되겠죠. 그죠? 총 매출액은 얼마였다고요? 19,000원이었어요. 환입 매출이 할인된 게 4,000원이 있다고 했으니까 4,000원을 빼요. 그러면 순 매출액이 15,000원이에요. 자, 이제 됐죠? 15,000원이 순 매출액인데 매출된 거의 원가는 9,000원이었죠. 그러면 상품 팔아서 난 이익은 6,000원이 되겠네요. 이걸 계산해내고 싶은 거죠. 복잡해 보이나요? 프린트에 간단하게 정리가 됐으니까 프린트 보고 마무리합시다. 세 번째 장입니다.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계산식을 만들어 봤어요. 첫 번째 계산식. 우리가 상품 팔아서 이익을 계산할 때 진짜 판 금액에서 진짜 사온 걸 빼면 이익이 나오는 거 틀렸다고요. 이거 틀렸다고요. 쌤이 기름 1,000만 원 가지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상품 판 이익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출액에서 순매익을 빼는 게 아니고 뭘 빼야 된다고요? 팔린 거의 원가는 매출원가를 빼야 된다고요. 매출원가, 팔린 거의 원가. 그럼 매출원가, 이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매출원가는 이렇게 계산해요. 이 그림 보는 것처럼 이 매입액에다가 사온 금액에다가 원래 있었던 건 더하고 기초 상품 재고액 순매입액은 더하고 판매 가능액 못 팔고 남은 기말 상품 재고는 빼요. 그래야 매출원가가 나오죠.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 순매입액은 더하고 판매 가능액 여기다가 못 팔고 남은 기말 상품 재고를 빼. 그래야 매출원가가 나온 거죠. 이 매출원가를 순매출액에서 빼야 이익이 나온다고요. 이 교과서에는 이렇게 공식 하나, 이렇게 공식 하나, 이렇게 공식 하나 막 나오는데 그걸 한 번에 정리해 놓은 표가 지금 이 표가 되겠어요. 이 앞에 칠판에 그려놓은 것도 바로 이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순매출액을 계산하려면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할인, 매출 애누를 뺀 게 순매출액이야. 요거 따로 전 시간에 배웠잖아. 그지? 그 다음에 순매입액을 계산하려면 총 매입액에다가 운반비 같은 재비용 더한 다음에 애누리, 환출, 할인 이런 거 빼면 순매입액 계산돼. 이것도 전 시간에 한 거잖아요. 요렇게는. 그지? 이 순매출액에서 이 순매입액을 뺀다고 이익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매출원가를 빼야 되는 거니까 매출원가는 순매입액에다 뭘 해야 돼? 기초 상품 재고액은 더하고 기말 상품 재고액은 빼줘야 되겠죠. 요것들이 2월 상품인 거예요. 매출원가가 계산되어져요.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야 매출총익 또는 상품 매출이익이라고 부르는 금액이 계산이 될 겁니다. 이 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기말 정리분계 매입 2월 상품, 2월 상품 매입 부분은 따로 이번에 시험에 내지 않는다 그랬고 요거 공부할 친구들은 따로 하자고 했으니까 요건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이 계산식을 공부해 보고 싶으면 우리가 그 다음 장에 해놓은 연습 문제 있는 장에 마지막 장이었을 거예요. 7페이지인가에 보면 심화 문제가 있어요. 심화 문제에서 순매입을 구하는 공식, 순매출액을 구하는 식, 매출효과를 구하는 식, 상품 매출을 구하는 식 따로 한번 연습해 보라고도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배웠던 이 관계를 다 이용하여서 문제 4번과 5번을 보면 총 매입액과 환출, 애누리, 매입운임, 매출운임 이런 것들을 다 주고 나서 순매출액을 구하라, 순매입액을 구하라, 뭐 매출원가를 구하라는 식들을 대입해 보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문제 4번과 5번 같은 문제들을 이 위에서 배웠던 이 상품 매출 계산식으로 계산해 낼 수 있으면 되겠고 이번 시험에도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시험 치기 전에 계산할 수 있는 문제를 프린트해 줄 테니 연습 잘 하시고 회계의 목표, 상품 계산의 목적인 매출 총익이 얼마인지 잘 계산해 내면 상품 계정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해서 녹화해 달라고 했는데 녹화해서 쌤이 혼자 막 열심히 이야기하다 보니 이것들이 더 잘할까 더 헷갈릴까 하는 걱정이 드네. 그래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르면 진아쌤이나 쌤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죠? 좀 있으면 어려운 또 유형자산도 있으니까 상품 계정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일주일 잘 쉬고 수능 전에 우리 오프라인 수업 때 만나도록 합시다.
또 방학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안녕. 이제 집에 가자.